안녕하세요. 토월대동 리모델링 조합 한성입니다. 이번에는 그 리모델링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를 처음 시작하고 제안할 당시가 20년 11월인데 그때는 이제 창원이 이 침체, 그러니까 부동산적으로 보면 침체기, 부동산 하락이 한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2010년도에 그 통합시가 되면서 상승기를 맞았다가 한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그랬다가 2018년 이게 주택 공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침체기로 들어갔고 주택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옛날 아파트들은 많이 빠졌었고 그러다가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해소가 되면서 2020년도나 19년도 말부터 20년도쯤이 되면서부터 이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상승기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다른 아파트는 다 상승을 할 때 우리는 상승을 못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옛날 아파트이기도 하고 재건축도 안 되고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상승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떤 희망을 품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파트도 다른 신축을 따라서 시내 아파트들 따라서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도, 21년도에 걸쳐서 상승을 했던 배경이고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 정체기를 맞고 있는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지나봐야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꼭 수도권 시장하고 저희가 똑같이 가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도 없고 해서 이제 상승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이나 하락도 대비는 하고는 있어야겠죠. 어쨌건 지금 상황은 다시 상승 국면에서 조정 국면 정도에 왔다. 조금 더 빨리 저희가 추진을 해서 이 상승기에 어느 정도 입찰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갈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어쨌건 저희 상황은 정체기를 좀 맞고 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부동산 경기는 그 상승기라야 어떤 재건축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그 수월합니다. 남들 집 가격이 오르는데 나도 분담금을 내서라도 어쨌든 좋은 신축을 만들어야지 하는 이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는 게 상승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 시에 그 분양가가 좀 높더라도 이 상승기니까 내가 이 기대치를 가지고 기꺼이 내가 이걸 살 수 있지 하면서 저희 분담금의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는 상승기라야 좋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상승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좀 수월할 테니까.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그렇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어떤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데는. 그래서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근거를 해서 진행을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게 세워져야 됩니다. 기본 계획이라는 게 세워져야만 우리는 창원시에 속해져 있으니까 이제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요건들, 허가 요건들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이건 창원시에서 수립을 하는 거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있고 만약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이끄는 거고 그렇게 각 지자체가 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1차 발의를 해서 이제 입안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경상남도로
올렸는데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서 반려가 됐죠.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심의를 하게 됐고 이게 한 2에서 3개월 후쯤에 또 이런 발생을 할 거예요. 재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곳은 일단 우리 창원시라든지 어떤 도시의 그 질을 좀 결정을 하는 건데 약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가 있는데 여기를 막 아무 계획 없이 막 난개발을 하게 되면 막 고층으로 막 들어서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네. 필요한 부분은 올리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곳이 도시계획위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50%라는 재건축 때도 재건축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런 용적률 제한 같은 것도 다 여기서 이루어져요. 저희가 지금 268%인데 이거를 300 뭐 80%로 올리겠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아무나 허가를 해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는 고도 제한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살아갈 만한 어떤 여건을 가진 어떤 그 도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상하수 들어가는 거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 주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고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조권도 마찬가지고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건 저희 사업성 측면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지만 이 도시 관점에서 공공의 관점에서 쳐다보자면 어떻게 보면 열악해지는 거예요. 건물이 더 많이 올라오고 하늘이 더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허용되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이런 도시계획위원회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제동을 건 상태다라는 거를 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없으면 저희 사업도 솔직히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건 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일단은 저희도 여기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도 피력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그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세워져야만 우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택법이 있으니까 다들 진행은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말고도 솔직히 이제 옆 단지에 S 단지도 있고 대방동에 이제 뭐 D 단지도 있고 팔룡동에 어떤 D 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 P 단지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다른 단지들도 창원 시내 다른 단지들도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단지들도 그 서로 경계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이주 문제가 나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주 총량제라는 거를 창원시에서도 지금 그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만 세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앞으로 사업 기간이 많아요. 뭐 그 해야 될 일들이 심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금 저희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단지들이 시작을 하긴 했지만 심의를 진행하면서는 이 순서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빠른 단지, 느린 단지로 나눠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그 이 이주 시점이 됐을 때 이 총량제에 걸리지 않기를 이 총량제 때문에 포함이 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 요건을 도달하는 데까지 가능한 빨리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주 문제 때문에 좀 서두르는 어,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전쟁이든 그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든 해가지고 돈을 많이 풀었고 하다 보니까 이 물가 인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이미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가 인상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일단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자재를 쓰죠. 자재를 사용을 하고 인건비를 쓰고 이런 것들 다 물가입니다. 이런 게. 그러면 이런 비용들이 상승을 하면 뭐가 결과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공사비가 상승을 해요. 이번에 그리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도 생겼기 때문에 이 공사에 대한 것도 예전에는 뭐 24시간 막 돌리고 막 이런 게 가능했지만 무리한 공사 이런 것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뭔가를 다 지켜서 안전이나 이런 것들 다 지켜서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공사들은 불가피한 면도 있겠지만 이거를 핑계 삼아서 이때다 싶어서 공사비를 더 무리하게 올리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둔촌주공 사태가 난 것도 솔직히 이 공사비 문제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공사비가 증가하는 거를 그냥 놔두면 되느냐? 우리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쉽지 않죠. 놔둘 수가 없어요. 가능한 이 물가 인상을 최대한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 가능한 이 위에서도 똑같지만 가능한 빨리 추진을 해야 이 요인들을 가장 적게 이 예상 시점에 예측한 그 양이 너무 불확실한 정도로 뒤로 가게 되면 이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만큼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해야 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끝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시공사 입찰 상황을 보면 저희 아마 리모델링에 한 100개에서 한 200개 단지 정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경쟁 입찰을 다들 원하죠. 다들 서로 와가지고 내가 공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긴 한데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실제로 경쟁 입찰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시키고 싶다고 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경쟁을 시키고 싶다고 해가지고 시공사가 경쟁을 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 또 일조하는 게 이제 조합원들이 원하는 시공사가 있죠. 보통 이제 삼성, 레미안, 뭐 현대, 힐스테이트, GS, 자이, 포스코, 더샵 또는 뭐 고급 브랜드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DLENC, 이편한 세상이나 뭐 아크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1군 대기업만 들어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시공사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독과점 시정이 안 좋은 거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만들었고 실제 이 사람들도 이 시공사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아요. 예. 뭐 이건 뭐 그냥 서로 짜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현장에 보통 한 업체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유찰 하면 이제 수의 계약할 요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의 계약 이 수순으로 해서 이 업체들 중에 한 군데가 수의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조합하고 시공사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될 텐데 보통은 조합에서 발주했을 때 1번 업체, 2번 업체, 3번 업체가 와가지고 어떤 가격에 어떤 조건으로 잘 시공하겠습니다 라는 걸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이 되면 이 가격도 공사비도 낮추고 조건도 올리고 막 이런 게 가능해지는데 단독이다 보니까 가격은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써야 되는 공사비는 웬간하면 안 쓰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 제가 아까 그 비용 관점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공사비가 가장 중요한데 이 조합이 이 공사비를 통제할 방안이 잘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시공사하고 경험이 없는 조합이 맞붙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거를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리모델링 사업 환경은 이 시공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제 곧 가계약을 해야 될 거고 업체들을 찾아야 될 텐데 어쨌든 이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지금 들어서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합원 여러분들도 이런 부동산 경기라든지 일단 관청의 어떤 기본계획 수립 상황이라든지 주변 단지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물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흐름이 경제가 가고 있는지 시공사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 환경에 대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를 포함해서 그 우리 조합원들이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 입찰 막 시키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시장 상황이 경쟁을 하지 않는데 그걸 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한 거를 좀 공감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